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어떤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난 주말에 보여줬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시가총액 전일 대비 2% 넘게 오르면서 마켓캡은 여전히 1조 달러 이상에서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38% 소폭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해줬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2만 1,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여줬던 랠리가 말 그대로 반짝 상승 랠리였다라는 의견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매수를 주저하고 있는 현재 투자 시장에 관한 보고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크립토 콘토의 저자인 빈당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서를 통해서 발간을 했는데요. 최근 8개월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급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크게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고래들이 조금씩은 매집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매집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조만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풀이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이어져 줄 수 있을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량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BS그룹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6월 고객의 비트코인 매수량이 4월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이죠. BS 산하의 디지털 거래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최근 6월 달에 나왔던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4월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거래 건수의 90%는 매도가 아닌 매수였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6월 30일 기준으로 이용자가 DBS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2달간 30%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다만 같은 기간 동안 이더리움은 3%대 매수세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극심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고 또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서 앞서 DBS는 지난 12월에 DDEX를 출범하면서 디파이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야기가 많지만 또 채굴과 관련된 이슈들도 여전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되려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진다라는 우려도 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이슈로 늘 에너지 관련 문제가 부각돼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인 아케인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 미래 에너지 소비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 비트코인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040년까지 200만 달러에 도달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지금의 10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0.36%에 불과하다라고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만약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도달한다고 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반감기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 에너지 소모량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줄어들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환경 문제로 이야기가 야기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가 사실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큰 문제로는 자리 잡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4% 반등해줬지만 일주일 전 대비 여전히 11% 가까이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62불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최근 이더리움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0.01개 이더리움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수는 최근 4개월
달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이더리움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이 늘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확인이 되면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또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을 야기하고 있지만 조만간 있을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이벤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여전히 시장에 존재한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또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이 머지 이벤트 가격적으로 그렇게 큰 수혜를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코인쉐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죠. 멜텀 드리머스 같은 경우는 최근 CNBC의 스쿼크박스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머지로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머지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는 있지만 이 기술적인 업데이트일 뿐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머지가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머지는 소문을 사고 뉴스에 파는 뉴스세일 이벤트에 불과하다라고 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인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와 4위 스테이블 코인 있고요. 큰 변동성 없는 가격은 일부에 고정돼 있습니다. 5위의 BNB 전일 대비 0.08% 하락했고 전주 대비도 5%대 하락대를 이어가면서 현재는 300불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6위의 바이낸스 USD 있습니다. 큰 변동성 없는 가격 99센트. 그리고 리플이 전일 대비 1.68% 상승으로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는 8%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대 여전히 0.34달러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가 전일 대비 2% 소폭으로 반등해줬지만 전주 대비 무려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에이다 관련해서 이 에이다의 창업자인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업자인 찰스 호킨슨도 최근 이슈들을 놓고 좀 개인적인 감정을 좀 투자자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르다노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면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에너지 효율량을 다시 한번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카르다노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이 POW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는 월등히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카르다노 검색 데이터 기준 카르다노는 비트코인보다 에너지 효율이 무려 6만 9천 배 이상 높고 현재 기존의 업체인 페이팔,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보다도 더 좋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도 에이다 가격적으로는 크게 반영이 안 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 올랐고 전주 대비는 17%대 하락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35달러고요. 도지코인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는 1%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은 지난 6월과 비슷한 0.06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도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또 호재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도지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어줄 수 있는 이 브릿지 구축 프로젝트인 블랙페퍼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도지코인의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디파이, NFT 등을 활용할 수 있는 W 도지 브릿지를 연내 출시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브릿지 프로젝트들이 나와준다면은 이 두 개의 코인 간 상호 작용될 수 있는 이 서로가 호환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도지와 이더리움 이 양 코인에게 모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형 브릿지는 기술적으로 또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해커들이 브릿지를 공격하고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 사실 큰 리스크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면서 지난 2017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5년 동안 도지코인과 이더리움 브릿지 프로젝트를 준비한 만큼 연내에는 꼭 출시하겠다라고 좀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안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특징주들도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 발간하고 있는 톤이 이 NFT를 통해 2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리면서 이 톤의 가격 상승도 덩달아 일어났었는데요. 이 텔레그램 설립자인 파벨 듀로프 같은 경우는 본인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확장성과 속도 면에서 톤은 이러한 탈중앙화 세일즈를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톤 같은 경우는 안전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시장의 기본 블록체인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전했고요. 앞으로 몇 주 안에 텔레그램에 웹3가 추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듀로프의 발표 이후로 톤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이 2시간 만에 무려 20% 넘게 급등을 해줬고, 현재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전일 대비 여전히 12% 넘는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최고가인 1.36달러에 도달하기도 했는데, 텔레그램은 암호화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죠. 올해 4월 말에 톤 블록체인의 개발과 유지를 담당하는 톤 재단에서 텔레그램의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지갑 로봇을 제공한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런 기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앱 안에서 직접적으로 톤 코인을 구매하고 전송하고 또 거래를 수수료 없이 할 수 있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톤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똑같이 굉장히 쉽게 코인을 전송하고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까지도 이어져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업계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를 놓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월가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도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미 채권과 같은 각종 채무 증권을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자체의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JP모건 체이스도 오닉스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각종 첨단 거래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들이 아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빠르고 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면서 은행들 외에도 월마트도 블록체인 기술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고, 또 다른 부동산 업계 유명 회사들도 주택 소유 상황을 블록체인에 기반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 관련해서 확장성이 이어져 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